세계의 빅클럽들이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여름에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약 7년 동안 통산 341경기에 출전해 136골 7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가 손흥민 영입에 열성적이라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언급에 이어서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접근하는 팀들을 상대로 완강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손흥민의 이적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매체에서도 손흥민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원은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손흥민 이적설에 불을 붙인 바 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 빅클럽과 연결되는 이유에는 그의 수상 경력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2022 발롱도르에서 무려 11위로 선정되면서 자타공인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올라왔지만 우승 커리어가 명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7년 넘게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커리어는 없습니다.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리버풀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고 2020-21 FA컵 결승전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상대팀 선수들이 우승을 자축하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30대가 되면서 점점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토트넘에 머무르면서 우승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건 축구 선수로서 피하고 싶은 미래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절친한 동료이자 월드클래스 공격수 해리 케인도 우승을 위해 지난해 여름 맨시티 이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인은 한때 토트넘 훈련에 불참하면서 맨시티로 이적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지만 토트넘이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결국 남게 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해외 매체와 팬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토트넘은 좋은 스쿼드 질에도 불구하고 상위 클럽인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를 절대 추월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우승 유전자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토트넘이 더 성장하기 위해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손흥민이 은퇴 전까지 토트넘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손흥민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안첼로티 감독은 콘테와 다르게 더 강한 스쿼드를 운용할 수 있고 손흥민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떠나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이적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SNS를 통해 손흥민의 이적설에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2025년 계약이 만료되고 현재의 상태를 봤을 때 손흥민의 이적료는 약 1,060억에서 1,280억 사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이적은 앞으로 콘테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1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1대2로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맨유전 0대2 패배에 이어 2연패에 빠지며 7승 2무 3패로 위태로운 리그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리그 3위이긴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은 너무 처참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전방에 나선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공이 연결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고립됐고 중요한 미들라인 중원 싸움에서도 뉴캐슬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의 강한 압박과 직선적인 축구에 애를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도 좋지 못한 데다가 토트넘은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르며 경기를 패배로 마쳤는데요. 전반 31분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으나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아쉽게 선제골을 허mus고 전반 40분에는 요리스가 킥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며 추가골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축구 분석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부진한 경기력은 최근 한두 경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내내 세밀한 공격 전개와 효율적인 압박에 애를 먹고 있고 맨유전에서는 무려 28개의 슈팅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실제로 토트넘의 압박 성공률 스탯은 EPL에서 꼴찌이며 슈팅 허용 횟수는 187개로 무려 EPL에서 3위에 속한다 라고 언급하며 토트넘의 전체적인 전술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기가 이어지자 결국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였는데요. 영국의 더 선 매체에 의하면 팬들은 SNS를 통해 콘테 감독을 향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 팬은 토트넘의 공식 계정을 태그하며 지금이 콘테를 경질할 적절한 타임이다. 그는 완전한 망신이다. 토트넘 스쿼드의 2연패는 말도 안 된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두 공격수를 가지고도 콘테는 그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콘테가 경질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토트넘에서 나가게 된다면 토트넘은 팀을 전체적으로 개편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은 빠르면 내년 여름 시즌에 이적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빅클럽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올 시즌 2골 3도움을 올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다수 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에서 활동하는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계속해서 잡아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구단, 특히 스페인 리그의 스카우터들이 그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EPL에서도 그에게 주목하고 있다. 좋은 제안이 온다면 마요르카는 작별 인사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번에 있었던 자신의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스카우터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대1로 맞서고 있는 후반 38분 상대팀의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말도 안 되는 볼 컨트롤로 수비수 2명을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이 수비수 2를 제친 후 골키퍼의 손을 피해 득점을 한 확률은 고작 6.7%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건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넣은 멋진 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강인은 친정팀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발렌시아를 상대로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예우를 지켰습니다. 짜릿한 역전골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10살 때부터 자라왔고 자신을 키워준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강인은 이 골을 넣은 뒤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발렌시아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준 구단이고 구단과 동료들 팬분들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이강인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한 선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지난 여름에도 네덜란드 리그의 페예노르트의 오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페예노르트는 이강인을 매우 진지하게 원했던 구단 중 하나다. 그들은 실제로 협상을 시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유스 생활을 보낸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로 새롭게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적 초반의 재빠른 움직임과 예측하기 힘든 날카로운 킬러 패스 등을 선보이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해냈습니다. 올 시즌은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해서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아직 나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커리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나라 선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